자, 그 상태에서 HTML 파일로 열리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로컬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원래 풀 데이터 3만 행이 넘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오버뷰 1번 매출 추이, 고객 분석을 가보면 성별 매출, 연령대별 매출 비중, 그리고 상품 분석, 카테고리별로 나오고요. 프리미엄 등급 매출에 대한 내용 나오고, 그리고 매장 분석, 이거 그대로 복붙해서 쓰실 수 있게끔 제가 프롬프트 제공할 거거든요.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려 볼게요. 퇴산 안녕하세요. AI 강의하고 있는 퇴산아빠 신주일입니다. 안녕. 오늘 편의 이름은 데이터 유출 걱정 1도 없이 나만의 AI 데이터 대시보드 만들기 편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과연 GPT나 클로드한테 업로드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을 거고, 회사의 기밀이 있을 거고, 회사에서 보여지는 지표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한테 업로드했을 때의 파장은 사실은 굉장히 두렵죠. 그런 것들을 걱정 없이 나만의 로컬 대시보드를 짜서 대시보드에 나의 파일을 넣으면 알아서 데이터가 분석이 되는 데이터 유출 걱정 1도 없는 데이터 대시보드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직장인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AI 라이프가 아예 달라질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그래서 장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AI 대시보드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라고요. 이거 다 노트북 LM으로 만든 거고요. 노트북 LM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제 영상 위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I 기반의 분석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들이 생겨요. 치명적인 보안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죠. 사실 그냥 업로드한 다음에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걱정되시잖아요. 오늘 이걸 완전히 해결할 거예요. 또 하나 이슈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되나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매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뭐 단순히 100행, 1000행 정도 되는 데이터 관리하지 않으시잖아요. 만행, 10만행, 30만행, 100만행 이렇게까지도 우리의 데이터들이 쭉 나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AI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제안할 거냐면 예전에는 뭐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하는 방식이었다면 로컬로 운영할 수 있는 보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의 로우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그거를 분석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먼저 지금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정립을 할 겁니다. 그걸 정립을 해서 일부 행만 가지고 와서 마스킹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유출에 걱정이 없겠죠? 그 상태에서 인지를 시킬 거예요. 어떤 AI를 사용할 거냐면 오늘은 클로드를 사용할 겁니다. 클로드가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고 웹앱을 만드는데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클로드에 그 데이터를 인지시키고 이거를 내가 풀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때 보고자 하는 뷰어들에 대한 프롬프트를 주고 그거를 HTML 파일로 만들어서 로컬에서 바로바로 실행해서 나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물론 API를 연결해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API를 허용하는 기업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정립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클로드에 인지를 시키고 그리고 풀 데이터를 넣어도 되는 대시보드를 만들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퇴산 제가 데이터를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냥 이거 다 페이크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요, 뭐 지역도 있고 회원 구분, 고객 아이디, 주문 번호, 주문 일자 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 번호, 영수증 번호, 결제 시간, 뭐 프리미엄 카테고리, 시리즈, 단가, 수량, 총 매출액, 할인액, 실매출액, 아유 읽기도 힘드네요. 자, 이 정도의 데이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면은요, 어디까지 있냐면 AZ 컬럼까지 있거든요. 이 컬럼이 그냥 단순히 컬럼만 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점이냐면 지금 이 데이터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3만 행이 넘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AI가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GPT에 구독하고 쓰시면 이거 다 반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업로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200행 정도만 추려가지고 제가 데이터 마스킹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 민감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고객 아이디, 주문 번호, 상품 코드, 그리고 포스 번호, 영수증 번호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마스킹을 좀 해놨습니다. 왜 마스킹을 이렇게 해놨냐면, 이렇게 마스킹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업로드할 때 좀 안심하고 업로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해놨냐면 약 200행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지금 현재 데이터를 구성해 놨습니다. 풀 데이터는 3만 행인데요. 자, 이걸 클로드에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클로드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클로드 모델 중에 사실은 오퍼스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오퍼스를 쓰게 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금방 우리 구독을 하더라도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대시보드는 소넷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소넷 4.5를 세팅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업로드 합니다. 네, 마스킹된 데이터를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면 일단 이 데이터를 클로드가 파악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대시보드를 만들 거야. 일부 데이터이고 이걸 일단 분석해 라고 할게요. 자, 그럼 클로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건지를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제 클로드가 분석이 끝났네요. 삼성전자 제품 판매 데이터 분석이 완료됐다고 해서 매출 구조, 프리미엄 전략의 성공, 고객 세그먼트의 특징, 채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인지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HTML 파일로 로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 거잖아요. 그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제가 아주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프롬프트가 좀 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게 할 거니까요. 자, 보시면은 아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단일 HTML 파일 기반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 즉시 브라우저에서 분석 가능한 대시보드야 라고 하는 명을 확실하게 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때 외부 서버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서버 연결 없이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내에서만 수행해야 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 조건은요, 사용자는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데이터 컬럼 구조는 제공된 샘플과 동일한 형태로 가정을 하고요. 제가 마스킹된 거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컬럼명은 한국어일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인식하라고 했어요. 이 데이터에 보면 날짜 컬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컬럼을 기준으로 날짜 범위 필터가 작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능의 요구사항에서는요, UI와 필터를 설정했습니다. 엑셀 데이터 업로드할 때 드래그 앤 드롭 지원하고 파일 선택 버튼도 제공할 수 있게 했고요. 업로드 후에 자동으로 데이터 로딩하고 파싱을 하라고 했어요. 바로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업로드 시 사용자 친화적인 에러 메시지를 주게 했습니다. 갑자기 기분 나쁘게 이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날짜 범위에 대한 거 넣어놨고요. 제가 일부러 데이터 레인지 피커라고 하는 거를 넣어놨습니다. 이런 걸 넣어놨을 때 실제 데이터에서 골라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중 필터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에는 성별, 연령대, 채널, 통합 매장명, 그리고 프리미엄 여부, 거주 지역, 카테고리 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 개를 선택해도 그거에 맞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다중 필터 조건 했고요. 그 다음에 필터 UX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6개의 탭을 분석하게끔 해놨어요. 오버뷰, 고객 분석, 상품 분석, 채널 분석, 그 다음에 거래 상세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3만행을 넣던 10만행을 넣던 거래 상세의 내용을 다 나올 수 있도록 좀 표기를 해놨고요. 시각화 요구를 줄 때 차트.js를 넣어놨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야 차트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별 매출 추이, 라인 차트, 유통사별, 파이 차트, 통합 매장별 막대 차트, 카테고리별 파이 차트, 필터 선택별 실적 테이블이 나올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거래 상세 요구 탭에서는요, 언제나 대용량 데이터에도 성능이 유지되도록 페이지네이션이 필수라고 해놨습니다. 이거 왜 넣어놨냐면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페이지 이동 뭐 여러 가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성능 요구사항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엑셀 데이터가 수십만 행이어도 동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데이터 업로드 후 원본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하게 했고요. 근데 저장해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나의 로컬에서만 움직일 거니까요. 그리고 필터 변경 시에는 매번 전체 데이터를 무조건 반복 계산하지 말고 가능한 경우 캐시 집계 구조를 활용하게 해서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필터 이벤트에 디바운스라는 걸 넣어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UI가 끊임없이 간소화되거든요.
자, 그리고 디자인 요구사항을 해놨어요. 사실 대시보드가 그냥 시각화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걸 출력해서 보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국 기업 보고서 스타일로 정돈돼야 되고, 상단에 제목, 기간, 필터 요약 붙여 있고, 그 다음에 KPI 카드, 섹션 헤더 이런 거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미디어 프린트 적용을 해서 바로 화면에 보이는 거를 출력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A4 규격으로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게 구성을 하게끔 했고, 기술 스택이 고정을 해놨어요. 네,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복붙해서 쓰실 수 있게끔 제가 프롬프트 제공할 거거든요. 네,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했고, 시트.js를 넣어놨어요. 그래야지 이 파일들을 시트화해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물은요, 최종 결과는 단일 HTML 코드 전체를 한 번에 출력하는 형태로 바로 볼 수 있게끔 수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대시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대로 복사해서 클로드에 바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신나게 HTML 대시보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이렇게 HTML 파일을 막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코드를 계속 짜고 있어요. 네, 저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게 바로 노코드 개발이죠. 바이브 코딩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됐네요. 삼성전자 판매 분석 대시보드 해서요. 엑셀 파일을 드래그하여 놓거나 클릭하여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자, 그대로 산출물을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HTML 파일로 열리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로컬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스킹 되어 있지 않는 원래 풀 데이터, 3만 행이 넘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그걸 넣으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오버뷰, 1번 매출 추이, 실적 요약 등이 나오고요. 고객 분석을 가보면 성별 매출, 연령대별 매출 비중, 고객 세그먼트면 상황에 대한 내용 나오죠. 그리고 상품 분석, 네, 카테고리별로 나오고요. 프리미엄 등급 매출에 대한 내용 나오고, 채널 분석 나오고요. 네, 채널별 상세 실적까지 나오죠. 그리고 매장 분석, 네, 삼성스토어 기매점이 가장 많은 매출을 했네요. 이 기간 안에. 그리고 거래 상세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래 상세는요, 3만 행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쭉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보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키값을 제가 선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일을요, 2025년 6월부터 31일까지만 해놓을게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연령대별 비율이 싹 바뀔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대시보드. 또 하나 바꿔볼까요? 전체 연령대가 아니라 전체 해제하고요. 40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다면 우리가 AI로 데이터 유출 걱정 없이 대시보드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네, PDF로 저장을 하게 하면 그거에 맞춰서 미리 보기가 선택이 되고 그 매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요. 사실 여기서 프롬프트를 조금 더 주면 되거든요. A4 형태로 꽉 맞춰서 진행을 해줘 라고 하는 연속 프롬프트를 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PDF-본 대시보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 유출 없이도 데이터 분석에 대한 대시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AI 시대의 보안성을 확보한 활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작성했던 프롬프트 갖고 싶으시죠? 이 프롬프트는요, 퇴사한 아빠 채널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지금 보이고 있죠? 리얼리더십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골뱅이 퇴사한 아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저한테 DM 주시면 이 프롬프트 그대로 드릴게요. 지금 이제 AI 시대에 딱 맞는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대산